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현 변호사입니다. 미셀 박스들이 미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쿠팡 이슈가 거론되자 후속 점검을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미셀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틸 후보는 현지 시간 20일 워싱턴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화당 해커티 의원의 요청에 후속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를 거론하면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커티 의원은 쿠팡을 거론하면서 일부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는 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화당 피트 리케츠 의원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 할당 물량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관련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 및 관련 무역 현안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인샤인 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의 구체적 용처가 불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원 외교위와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스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경주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적 장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안보 협력에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담고 있다며 이 동맹 현대화 일환으로 한국은 국방비 지출 확대와 공동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미국 산업 재건에 있어 핵심 투자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서 외교위와 상원 전체에 의해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사로 부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셀 박스틸이 이미 하원 의원을 2차례나 지냈고 그리고 미셀 박스틸의 남편도 미 정가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셀 박스틸은 미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쿠팡 이슈가 거론되자 후속 점검을 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미셀 박스틸이 드디어 한국에 옵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죠. 결국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이제 의회에서 인준 절차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로 나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미셀 박스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실향민의 딸이고 그리고 대중국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미셀 박스틸에 대해서 저 좌파들은 말이죠, 경기를 일으키면서 미셀 박스틸의 대사를 그 임명을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미셀 박스틸이 대사로 오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저 좌파들에게는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셀 박스틸은 트럼프의 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미셀 박스틸의 남편이 말이죠, 마가 그룹에서도 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미셀 박스틸에게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은 미셀 박스틸이 오면은 말이죠, 우리 국힘의 장동혁 대표가 바로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자유우파에서 미셀 박스틸과 교류를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려야 됩니다. 물론 미셀 박스티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는 한국의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고 있고 이재명 좌파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거북스러울 텐데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부러 저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미셀 박스티를 갖다가 어떤 경호인시한다든지 내지는 또 어떤 갈등 상황을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막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을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간에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가 말이죠. 미셀 박스틸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 자유우파가 더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그리고 경제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접점을 넓혀야 됩니다. 국힘은 말이죠. 충분히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미국이 한국이라는 이 우방 국가에 대해서 동맹 국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기 대사를 공석으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 대사가 공석이었고 대행이 맡아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놔둔 이유가 뭔지가 상당히 궁금하죠.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바로 대사를 임명을 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적임자가 오게 됐다. 사실 적임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고든차이라든가 모스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오르내렸지만 아마 한국에서 그들에 대해서 가든 그 또 비토가 심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이제 미셀 박스틸이라고 하는 아주 적임자를 찾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쿠팡 문제가 벌써 상원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이번에 한국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그 상원 의원들이 미셀 박스틸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걸 보면은 이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셀 박스틸에게 또 상당한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미 관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이 지점에 미셀 박스틸이 한국에 주한미 대사로 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셀 박스틸이 오면은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를 좀 더 아주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우파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경태 대표를 비롯해서 국힘 지도부가 빠른 시간에 미셀 박스틸을 만나고 접점을 넓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셀 박스틸이 오면은 우리 자유우파에서도 미셀 박스틸의 일거수일투족을 많이 좀 보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한미 대사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좌파 언론에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패싱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한미일보라든가 트루스데일리라든가 또 많은 우리 우파 또 인터넷 신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에서 말이죠. 미셀 박스틸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신업 TV에서도 미셀 박스틸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